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 개인 택시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성 택시나라 개인 택시 컨설팅 전문 회사 함춘근입니다. 네, 대표님 올해 2월 택시요금 인상이 되고 나서부터 서울 개인 택시가 이렇게 번호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2월 달에 요금이 오르고 나서 개인 택시 시세가 처음에는 보합세 수준, 조금 내렸다 보합세 수준이었었는데 손님이 늘다 보니 개인 택시 시세도 현재는 좀 따라서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2월 달에 비해서 그때는 한 8,600 정도 선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9,350, 9,400에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거는 손님이 좀 많이 늘다 보니 또 개인 택시 사업자 분들께서 개인 택시를 매도하는 확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실제로 택시요금 인상으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수입이 좀 많아졌나요? 네,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적게는 뭐 한 10%, 많게는 한 15% 정도까지 상승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보통 서울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월 수입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평균으로 봐서 네네. 지금 한 10시간에서 12시간 네. 근무한다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는 한 400에서 한 450 정도 그 정도 수입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럼 거기서 뭐 이것저것 빼면은 순수익은 얼마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순수익은 뭐 기름값도 좀 공제를 해야 될 네네네네. 테고요. 그다음에 부대 비용도 좀 공제를 해야 될 네네네. 테고 그러다 보면 대략 한 300에서 한 350 정도 네네. 그 정도 수입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최근 그 서울 개인 택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일 많은 거는 정년퇴임하고 네네. 나서 이렇게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또 요즘에는 양수자 체험 교육이 생기다 보니 젊은 층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심지어는 20대, 30대도 개인 택시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정년퇴직하고 개인 택시를 선택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개인 택시를 많이 구입하시는 거예요? 개인 택시 정년퇴임 하신 분들은 노후 네. 편안한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젊은 층에서는 수입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수입도 괜찮다 보니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수입은 평균치보다도 월등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진입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창업하고 개인 택시 구매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어떤 서로 장단점이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를 하시다 보면 본인 혼자서 창업하는 그런 것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과 같이 협심해갖고 창업을 하는 쪽이 프랜차이즈고요. 개인 택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업체잖아요. 개인 하나의 사업체다 보니까 장단점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혼자 그냥 마음 편하게 큰 돈 벌지 않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원하면서 편한 직업을 선택을 한다면 개인 택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개인 택시는 하나의 사업처라서 나 혼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음 편한 거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택시는 크게 리스크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큰 뭐 불편한 건 없고 또 어떤 뭐 개인 택시를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리미엄이죠. 개인 택시 시세 이것을 가지고 많이 논하기는 하는데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프리미엄 자체를 내가 떠안고 하나의 사업체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3년 이내에 그 값어치는 충분히 뽑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개인 용달이나 개인 택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고요. 네. 개별 화물 용달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네네. 화물은 육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대신 수입은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는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개인 택시가 조금은 나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개인 택시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표님께서 이런 분들은 좀 개인 택시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개인 택시 처음 진입하실 때, 네네. 무조건 개인 택시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개인 택시 하면 편하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인 택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어느 만큼의 금액이 있어야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많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현재 한 1억에서 1억 1천 정도가 있어야 개인 택시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전부 현금이 있어서 모든 것을 지불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5천만 원까지는 대출을 받아서 개인 택시를 진입하면 될 수 있겠지만 5천만 원 이상 대출을 받아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입을 조금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택시 해서 떼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 돈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도 못 벌고 자기 몸도 망가지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그 여력이 될 수 있겠지만 5천만 원이 넘으면 그걸 꺼갚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많은 돈은 벌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건강이 그만큼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성격적으로 뭐 그런 것도 좀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될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격이요? 네.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 그 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피력하다 보면 손님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또 차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성격이 과격하지 않고 차분하신 분들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년퇴직을 하고 개인 택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정년하고 개인 택시를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 제2의 직업, 제2의 인생.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 과거에는 개인 사업을 하시던 분도 계실 테고 또 직장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 하시던 분들은 지금도 정년이 없으니까 그 이후도 계속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시던 분들께서는 개인 사업, 개인 택시로 오게 되면 개인 사업자가 되잖아요. 그 하나의 사업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 직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사업체로 생각하는 게 좀 좋을 텐데 그 생각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는 내가 월급을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수입을 만들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사업체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택시 기사로 살지 말고 개인 택시 대표로 생활해라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사업체니까. 사업장이잖아요. 네.
뭐 사업이라는 거 그래도 개인이 혼자 해도 그건 사업인 건 분명하다. 그죠? 개인 택시 사업, 개인 택시도 한 개의 사업자고, 네. 사업자고 사장이고 합니다. 네, 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울 개인 택시 번호판의 장기적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장기적으로도 뭐 몇 년 앞을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네, 네, 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내려가지 않겠나, 이런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거죠.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거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조금 앞으로는 조금 꺾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뭐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보다는 월등히 좀 유리한 조건으로 많이 바뀌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표님, 서울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개인 택시 하기에 수월한 면이 있나요? 네. 개인 택시 하기가 쉽죠. 택시 영업하기가. 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홍보도 하고 네. 그 지역에서 어떤 조그만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지역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 또 어떤 금액을 내고 대기 영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서울은 대도시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요. 자기 혼자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하기는 월등히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서울이 넓고 복잡해서 개인 택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어렵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래된 택시를 오래 한 분이나 지금 막 시작하신 분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도시도 많이 복잡해졌고 또 길을 제대로 아시는 분도 많이 없고요. 또그 오래되신 분이나 처음 하시는 분이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길 찾아가는 거는 내비에 거의가 의존해서 찾아간다. 거의 한 95%가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가 개인 택시 진입하기는 쉬운 시점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네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서울 개인 택시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모처럼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개인 택시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자기 적성도 좀 알아보시고 뭐 가지고 있는 돈도 좀 이렇게 점검하신 다음에 차분하게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개인 택시 구입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볼 때도 개인 택시를 사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완벽한 직업은 없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적성이 맞고 그러면 일이 즐겁고 항상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일이 안 즐거우면 그만하고 싶고 뭐 어떤 변명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택시를 선택할 때 좀 신중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호화제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